한국인의 존버 정신 김존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빗썸이 이오스의 유일한 악재인지 다뤘었는데요. 이제 빗썸의 출금 지갑이 풀려서 개인 지갑으로 이오스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오스를 옮기면 많은 뎁들로부터 다양한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빗썸에서 ICO가 끝난 후 이오스 스냅샷과 코인 전환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eos.io 공식 사이트에서 이오스 키를 미리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전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오스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오스를 여우지갑이라 불리는 메타마스크로 옮기는 방법을 들고 와 봤습니다. 조금 지난 일입니다. 이오스의 유일한 악재라 불리우던 빗썸이 드디어 이오스 출금 지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오스 관련 뎁들로부터 주어질 수많은 에어드랍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빗썸 거래소에서 개인 이더리움 지갑으로 이오스 ERC20 토큰을 옮기면 되거든요. 출금 지갑 열리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이오스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빗썸이 ICO가 마감될 6월 1일에 이오스 토큰 스냅샷을 지원하고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의 신규 코인을 상장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수많은 뎁들로부터의 에어드랍을 지원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을 다 못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오스 거래소에 두어도 괜찮을까? 먼저 거래소에 두면 언제든 원하는 때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수많은 이오스 기반 뎁에서 뿌려댈 갖은 토큰들을 하나씩 다 챙겨서 에어드랍 해줄까요? ICO 끝나기 이전에 에어드랍 되는 다른 토큰들을 받으려면 거래소에서 스냅샷과 에어드랍을 지원해야 합니다. 빗썸에서 이더리움 보유자에게 지급된 오미세고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고 먹튀한 사건. 이때 에어드랍도 안 해줘 놓고 뒤에 오미세고 상장한다는 썰 돌았을 때는 무진장 욕 먹더라고요. 업비트에서도 최근에 NXT 보유자에게 지급된 이그니스 지급을 미루다 욕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빗썸인데 에어드랍을 당근 지원할 것 같다고요? 빗썸에는 지금도 상장된 코인이 12개에 그칩니다. 후발주자인 업비트는 125개 코인을 상장했습니다. 빗썸 프로가 생기면 가능할 거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사에서는 새 거래소를 차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자동거래 시스템이라는데 아직까진 티저 수준이라 감이 오지는 않고요. 100번 양보해서 빗썸 프로가 거래소라 한들 별 잡다구리한 토큰들을 모두 소화해 줄까요? 향후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이 런칭되면 적어도 그때는 빗썸이 스냅샷과 에어드랍을 지원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빗썸이 이것마저 지원을 안 하면 어쩌죠? 아무래도 거래소에 두는 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처럼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무작정 따라 하시지는 말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오스 몇 개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걸 지갑으로 옮기겠다고 수수료만 잔뜩 날리는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실제 송금이 되지 않더라도 거래 실패 시에도 수수료가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 거죠. 물론 갖은 뎁들로부터 에어드랍 되는 토큰이 가질 가치에 이오스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요. 또 다른 주소로 보내거나 ERC20 토큰 미지원 지갑으로 보내는 등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오스는 아직 고유의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마이 이더 월렛이나 메타마스크 같은 이더리움 지갑 혹은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갑마다 부여되는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린다거나 개인 PC 보안이 취약해서 프라이빗 키를 털린다거나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을 주의하시고 2중, 3중으로 키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또 지갑별로 보안 수준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갑을 사용할지 고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더리움 지갑들 중에 구글 크롬만 설치되어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우지갑, 메타마스크를 선택했습니다. 마이더월렛은 복잡해서 제가 실수할 포인트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실 분들에게만 도움될 내용입니다. 메타마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PC에 구글 크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롬에서 metamask.io에 접속한 다음 메타마스크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메타마스크 계정을 생성하고 12개 단어로 된 복구 키와 개인 키를 미리 백업해둡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로 사용될 이더리움 소량을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에 공개 키로 송금해줍니다. 송금된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지갑으로 수수료용으로 쓸 이더리움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제 지갑으로 이오스도 송금해 볼게요. 먼저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이오스 ERC20 토큰 보유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오스 토큰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송금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묵혀둔 이오스를 메타마스크 계정의 공개 키로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이오스 ERC20 토큰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이제 이오스가 제 지갑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eos.io에서 이오스 키를 미리 부여받고 등록해 줍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이오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왔을 때 그 블록체인 상에서 쓰일 코인으로 이오스 토큰을 전환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오스를 나중에 완벽하게 보상받기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먼저 google.co.kr의 크롬으로 가서 크롬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 크롬에서 metamask.io로 접속해서 메타마스크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 이렇게 크롬의 오른쪽 위에 여우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여우 모양을 눌러서 계정을 생성해 볼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accept 누르고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accept를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평상시 로그인할 때 쓰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패스워드 확인란에도 똑같이 입력해주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계정을 잃어버렸을 때 복구할 수 있는 12개 단어로 된 복구 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에 복사해서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노출되는 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메타마스크 지갑이 생성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카운트 표시가 있고 오른쪽 끝에 속산자가 있는데 이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어카운트 표시가 여기에 있는 이런 화면이라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메타마스크 버전이실 텐데요. 그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세팅에서 Use Old UI를 눌러서 구 UI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X를 누르고 세팅 이전으로 돌아가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텐데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기존 자료들이 다 옛날 UI 버전으로 돼 있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구 UI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키도 미리 백업해 볼게요. 아까 그 12개 단어 복구 키만큼 중요한 개인 키입니다. 절대 어디 유출돼서는 안 되고요. 여기 export private 키를 눌러서 컨펌 패스워드에 아까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서브밋을 누르면 제 프라이빗 키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저기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저장이 끝나셨으면 여기 던 키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거래소에서 수수료로 쓰일 소량의 이더를 구매해서 제 지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키는 여기 카피 어드레스 투 클립보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카피가 됩니다. 복사된 이더리움 공개 키를 거래소의 출금 주소에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수수료로 쓰일 정도로 적은 양 0.05 이더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화면에 출금 진행 중이라는 값이 뜨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눌러보면 조금 있다가 0.05 이더가 입금이 됩니다. 만약에 이더 수량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위쪽에 뷰 어카운트 온 이더 스캔을 눌러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펜딩 상태에서 몇 번째 블럭에 실려서 전송 수수료가 얼마가 들었는지도 표시가 됩니다. 이제 수수료로 쓰일 이더는 입금이 됐고 이제 지갑으로 이오스를 송금받기 위한 절차를 따라해 볼게요. 토큰 탭으로 가서 토큰 추가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다음 토큰 컨트랙트 어드레스, 토큰 심볼, 데시멀즈 오브 프리시전을 입력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토큰의 스마트 계약 주소, 이건 토큰 심볼, 그리고 토큰 수량을 세는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입력해주고 add를 누르면 제 지갑에 이오스가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수량은 빵개고요. 토큰 심볼은 이오스고 소수점 자릿수는 18이 맞는데 여기 토큰 컨트랙트 어드레스는 너무 기니까 여기 경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therscan.io의 토큰의 이오스로 가셔서 etherscan에 나온 이오스 스마트 계약 주소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수점 자릿수도 같이 나와 있고요. 다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돌아가서 메타마스크 공개 키를 복사해 줍니다. 이더리움 송금 때랑 똑같이 공개 키를 복사해 주는 건데 이오스 ERC20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빗썸의 출금 메뉴로 접근을 해서 이오스 출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오스 출금 주소란에 방금 복사한 메타마스크 지갑 공개 키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출금을 하시는데 빗썸은 이오스 출금 수수료가 1.5 이오스예요. 치킨 한 마리를 그냥 낼름 먹어버리는 빗썸, 나쁜 빗썸입니다. 이렇게 출금 요청까지 눌러주시면 얼마 있다가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토큰 탭에 이오스 수량이 표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금이 지연된다면 뷰 어카운트 온 이더 스캔으로 가서 토큰 트래커 항목에 뷰 토큰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가시면 이오스 토큰 진행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갑으로 이오스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eos.io에 이오스 키를 등록을 해주어야 나중에 이오스 토큰을 진짜 어떤 이오스 코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eos.io 사이트로 가서 Get EOS 버튼을 눌러줍니다. 별거 아니니까 이거 다 체크하시고요. 스크롤을 쭉 내려주시면 Continue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EOS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딩 창이 뜨다가 EOS 토큰 디스트리뷰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OS 퍼블릭 키를 보면 No EOS Key Registered라고 해가지고 아직 미등록 상태라고 나옵니다. 토큰 밸런스를 보면 메타마스크 지갑에 제가 보유 중인 수량이 여기에 알아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지스터 EOS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키를 똑같이 중요한 장소에 보관을 해주시고 여기 컨펌 프라이빗 란에다가 프라이빗 키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내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하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ICO가 끝난 직후에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지갑에서 스냅샷이 찍힌 내 이오스 토큰을 향후 누군가 런칭시킬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상의 코인으로 전환받기 위해서 그때 그 코인을 받을 이오스 개인 키를 백업해두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버튼을 누르면 메타마스크 알림창이 팝업으로 뜰 거예요. 여기 가스 리밋, 가스 프라이스, 맥스 트랜잭션 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블록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상의 블록 생산자들이 자기네 블록에 내 송금 연산을 태워주도록 지불할 수수료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용어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드는 연료입니다. 제가 요청한 거래를 블록 생산자들이 태워주는데 가스가 많이 소모되면 당연히 수수료도 많이 지불을 해야겠죠. 가스 프라이스는 가스 단위 하나당 지불할 수수료입니다. 가스를 세는 단위인 웨이는 10의 마이너스 18승계의 이더리움이고 기가 웨이는 웨이가 기가계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계의 이더리움입니다. 가스 리밋은 내 거래를 처리하는데 드는 그 가스량을 추정하는데 그 최대량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초과하는 가스가 든다면 그때는 거래가 취소되고 실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맥스 트랜잭션 피는 가스 리밋에 가스 프라이스를 곱해서 나온 값으로 실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기본값으로 표시되는 가스 리밋 100만 유닛에 가스 프라이스 2기가웨이를 그대로 설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하면 겨우 2,000원의 수수료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설정된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냥 이대로 눌러줍니다. 뭐 1,000원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설정을 해서 서브밋을 눌렀더니 제 거래를 하는데 100만 개를 훨씬 밑도는 9558개 유닛의 가스가 들고 실제로 0.00018 이더가 소모됐습니다. 2,000원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인 한 200원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리밋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크게 설정해도 되는 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브밋을 누르면 앞에서 생성된 이오스 키가 이렇게 등록 중이라고 나옵니다. 좀 기다리면 또 메타마스크 지갑에서도 트랜잭션 처리 중이라는 이 표시를 볼 수 있고 이더스캔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 중에서 좀 있다가 석세스로 떨어집니다. 여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록하는데 수수료가 0.0002 이더 정도 들어서 0.05 이더에서 살짝 깎인 이더 수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제 이오스 키를 등록해 준 거고요. 나중에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이 런칭되면 내 이더리움 주소가 갖고 있는 이오스 ERC20 토큰의 양만큼 그대로를 eos.io에서 부여받아 등록까지 마친 이 이오스 키로 알아서 입금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소프트웨어를 변형했을 때는 이걸 그대로 안 떨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다시 eos.io 사이트로 돌아가서 보면 eos 퍼블릭 키의 no register라고 보였던 이 값이 퍼블릭 키 값으로 실제 전환이 되었고, register eos 키가 뭔가 눌려있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change your eos 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키가 등록이 됐으니까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이런 버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EOS 토큰을 eos.io에 뭐 어쨌든 등록은 하셨고, 이거를 다시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송금을 하고 싶을 때는 메타마스크 지갑이 아니라 이 eos.io 사이트에서 여기 트랜스퍼 EOS 토큰 버튼을 눌러서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토큰을 전송해야 합니다. 메타마스크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요. 여기 와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나중에 거래소에 다시 팔려고 할 때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거래소에서 EOS를 출금해서 이더리움 개인 지갑으로 송금하기. 지금 갖고 있는 EOS ERC20 토큰을 나중에 EOS 기반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전환받기 위한 EOS 주소 생성 및 등록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마치신 상태인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이더리움 지갑 덕에 갖은 뎁들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단계로는 ICO가 끝나고 이더리움 지갑의 스냅샷들이 모두 완료됐을 때 ERC20 토큰이 아닌 진짜 EOS 코인도 EOS 주소로 입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몇 달 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인의 존버정신 김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